이재명 후보는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위해 당내 쇄신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큰절 사과를 시작으로 측근 7인의 의원들은 백의종군을 선택했고 당내에서도 무공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붙은 배경 앞에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오만을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 의원의 사퇴나 의원직 상실형으로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7인의 의원들의 선택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사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감지가 됐었나요? 왜 우리가 저 원조 아니에요? 왜 어떤 원조? 아니 그 후보 측근들은 나중에 장관직이나 이런 직에 안 나간다. 네, 그 네. 선언을 김대중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선언을 했어요. 비서 출신들, 네네네네. 저도 포함해서. 네네네. 국민들에게 측근 정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구나 이런 안심을 보냈죠. 신호를. 근데 왜 7인의 의원들은 이렇게 백의종군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하고 선언을 했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겁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박스권을 탈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기득권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이게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지.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는 안 통한다. 이런 어떤 자성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분들은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큰 인상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이나 이런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을 때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참 캠페인이 분위기가 좋다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선 불출마하시고 종로를 비롯해서 몇 군데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인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에 후보를 안 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재보선 무공천을 주장했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돌연 무공천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무공천 논의는 중대한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다며 말을 바꾼 걸 합리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약속도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또 말로 어디 해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그 바보 아니냐 그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면서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거 다 내고 나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상들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또 이재명 후보가 하셨는데, 사실은 선거운동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그 김혜경 여사랑 굉장히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김건희 나와라 이거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지금 갑자기 이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도 나오고 하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는 건지 나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달라는 건지 희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첫째로는 큰 인상을 주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 유권자들이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투표하는 성향도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가 보다. 아주 좀 필사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또 쇄신의 경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쇄신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사실은 하게 돼요. 아주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은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총선이라고 하는 게 뭐 아직 많이 남았어요. 2년 이상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외모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대선을 준비하는 일환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그런 호소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정말 울림이 있으려고 한다면 나부터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이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이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총선에서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먼 미래의 얘기다. 그건 뭐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가볍게 볼 뿐은 아니고요. 그건 자기 나름의 결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5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년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참 뒤에 있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을 너무 야박하게 보지 마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아무튼 절박한 상황이구나, 절박한 심정이구나라는 거는 국민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다이나믹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이 상황이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민주당이 밀리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우리 후보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민주당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하나 되는 작업을 해내야 되는데 이건 쇄신은 쇄신대로 하면서 당내 이 흐름에 대한 화합, 통합 이런 액션이 확실하게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하나가 못 됐다는 의미보다는 중도층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가지 다죠. 네. 중도층이 확실하게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있다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또 당내에서도 과거에 경선 과정에서 앙금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해소하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거 끝날 때쯤 되면은 뭐 해소가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봐야 알죠. 이 7인의 의원들의 백의종군 이 얘기와 더불어서 586 용퇴론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586 의원들이 동의하기가 자발적으로 막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자기가 출마하기가 도저히 어렵겠다 그러면 뭐 동참할 수가 있고 뭐 그러겠지만 이 민주당도 정말 안 좋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것도 적고 지금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다음에는 당대표를 삼수해서 되셨는데 그 다음에 대선 나갈 거니까 자기는 총선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네,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 그다음 국회의원 봉급 줄이는 것, 지역구 선수 제한하는 것 이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게 실제로 과연 586 용태론이 줄줄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 만약에 용태론이 현실적으로 줄줄이 이어진다면 저는 이건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진짜 변하는구나 라는 저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특정인들의 정치 권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감히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우리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워낙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툭 터놓고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원총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단톡방 그런데도 결정 말고 고민하고 있는 분도 안 보여요? 혹시나 또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국민적
반감, 그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정권 유지에 대한 반감. 예,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인 걸 내놔야 되는데 너무 변죽을 올리는 거. 말하자면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거나 배 아픈 약을 먹어야지 네. 발등에 소독약 바르면 되겠습니까? 최 원장님 말씀처럼 반문 정서를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586을 용퇴시키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또 한쪽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이 후보 본인에 대한 또 불신도 굉장히 강한 것이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민주당의 경선에서 3차 국민선거인단 결과를 보면 24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62%가 이낙연 후보를 찍고 2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건 결국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고 그게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면은 그걸 보는 국민들이 저 정도면 됐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반성이 정말 반성이냐 정말 회개하는 거냐 그 국민이 보면 알 수가 있죠.